저희는 이제 작가니까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다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런 드라마. 부럽다. 부럽다였어. 예? 아, 작가로서 이런 걸 해내다니 너무 대단하다. 부럽다. 뺏고 이거야? 싶다, 그 재능. 나 왜 아니, 없을까? 이런 재능이 음. 없을까인가요? 근데 지금 애니메이션이 지금 네. 딱 그 구하겠어까지 나왔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이 주인공들의 성장에 대한 뒷이야기들이 이제 그 후에 대한 3부에서 다 펼쳐지는 이야기라서 음. 되게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되는 이제 질문이었는데 음. 성장과 변화. 근데 역시 우리 드워프 아저씨의 심금을 울리는 그 이야기는 지금 생각해봐도 참 너무 잘 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네. 체인질링이라는 마물을 이용한 에피소드잖아요. 그래서 와, 맨 처음에 말을 노리지 않았는지 막 이해가 가기 시작하고 막 이 방대한 빌드업이 저는 '아 이런 소설을 써야 되는데.'라는 생각밖에 안 들긴 했는데 맞습니다. 근데 센 근데 씨가 참 1화를 다시 보면서 느낀 건데 센 씨가 등장하고 나서 마물 요리 많아 갖고 되게 재밌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센 씨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좀 약간 지루하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 만화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근데 센 씨가 등장하고 나서 이 만화는 이런 만화구나 라는 요리 만화. 작품 주제를 관통하는 캐릭터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센 씨라는 캐릭터는. 저는 그 센시라는 캐릭터에 대한 서사가 그거잖아요. 이제 옛날부터 던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던전에 활동했던 드워프인데 갇히게 됐고, 근데 갇히게 된 상황에서 이제 생존자들끼리 이제 아둥바둥 살다가 어느 날 마지막에 그때 센시는 어렸죠. 그리고 다른 어른 드워프들이 싸우고 또 자기를 버리네 마느네 하는 이제 그런 갈등 사이에서 센시는 벌벌 떨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지켜줬던 드워프 선생님 이름이 기가 안 나는데 그 드워프가 마지막으로 줬던 자기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줬던 그 음식이 과연 몬스터의 음식인가 아니면은 내가 동족을 먹은 것인가에 대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게 바로 센시의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센시를 1화부터 조금씩 풀어나갔던 이 작가님의 이런 연출 기법이 저는 정말 경이롭다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당장 디테일적으로 좀 봐보면 그 센시가 갑자기 1화에서 뜬금없이 라이오스 일행 가갖고 마물식인가? 근데 그 방법은 썩 아름답지 못하군 하면서 이제 자기 요리를 직접 해주잖아요. 맞아요. 훈수를 정말 재밌게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장면을 봤을 때는 너무 던전밥을 하기 위해서 너무 억지 개연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장미정이라는. 했는데 다시 보니까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던전식을 먹는, 그러니까 이렇게 마물을 요리해서 먹는 이들에게는 이게 좀 호의적인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너네가 마물식을 먹기 때문에 내가 왔다. 이걸 좀 암시할 수 있는 대사가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센시라는 인물을 보면은 우리가 1층부터 계층이 나눠지죠. 1층에는 약한 몬스터도 하고 2층, 3층, 4층, 5층 하는데 센시가 못 가는 층이 5층이었잖아요. 거기서 센시는 자기가 드워프 고기를 먹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가지고 있었고 무서워하는 그리핀이 있었고, 그래서 센시라는 인물을 보면은 1계층부터 4계층까지만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인물이란 말이죠. 5층은 공포와 PTSD의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센시라는 이름이 어떤 뜻인 줄 아시나요? 탐구하는 자. 맞습니다. 맞췄다. 탐구자라는 바로 이름이에요. 얼마 전에 탐구자. 1화를 봤기 때문이죠. 근데 전 이것도 너무 작가님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에 대해서 센시가 되게 모순적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 탐구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게 마물식에 대해서 엄청난 탐구를 하는데 사실 센시는 PTSD 때문에 1층에서 4계층까지만 알고 있는 인물이란 말이죠. 그 센시의 행동 곳곳에
꼰대적인 그런 거 되게 많은 거 아신가요? 마법은 안 돼. 맞아. 이런 식으로. 밑도 끝도 없이 마법은 절대 안 돼. 그건 싫어. 난 안 할 거야. 하고 이제 좀 다들 어린애 취급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 정작 가장 정신적으로 어린 사람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센시가 제일 어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오, 이거는 왜냐면은 생각 못 해봤네요. 네, 그죠? 왜냐면 센시는 바깥 세상을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1층 계층과 4계층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곳에서만 생활하고 그 곳만 잘 알고 자신의 바운더리에서만 전문가, 자신의 바운더리만 잘 아는 그곳에서만 살고 있는 정말 꼰대란 말이죠. 아, 이거 팩폭인데요? 갑자기 엄청 찔리기 시작합니다. 네. 저도 꼰대 제 울어요. 분야에서만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도 아니, 왜 듣는데 왜 아프지? 저도요. 그래서 이런 생각하면서 저는 굉장히 좀 그런 생각했던 이 센시를 통해서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닌가. 좀 자기의 공간에서만 지내고 있고 자기네 공간에서 자신만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벗어나려고 하면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치기만 하고. 어허. 근데 그런 모습이 사실 만화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고 또 누군가에도 있고 그런 만에 있을 거란 말이죠. 약한 부분 있고 강한 부분 있고 좀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인물이 센시가 아닌가. 그래서 또 센시가 그 그리폰에 대한 공포만 극복하고 나서 이제 겪는 게 엘프가 돼 보는 거잖아요. 너무 이제 너무 감상적으로 '와 너 만신이야.' 하면서 보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전 그런 이야기 흐름이 센시라는 인물이 자신만의 이런 공간에서만 아둥바둥 살다가 쪼끔 더 자신의 세계를 깨고 나가서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는 과정을 그래도 쪼끔 보여주시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느끼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 센시라는 캐릭터가 라이오스 일행에 합류하게 되면서 사실은 센시가 다 퍼주고 나눠주고 그런 것 같은데 의외로 보면은 센시를 받아준 인물들이 센시의 인생에서 몇 없더라고. 라이오스 일행들이 센시를 자기 동료로 맞이한 것만으로도 센시한테는 굉장히 센시 인생에서 좀 큰 게 아니었나 또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센시는 되게 삼촌 캐릭터 생각했거든요. 삼촌. 삼촌. 근데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밥 챙겨주고 그치 삼촌이지. 아빠, 아빠랑은 엄마 느낌은 조금 밥을 다르지만 먹여야 돼. 좀 더 먹어, 약간 먹어. 밥을 꼭 먹여야 돼. 네, 약간 네, 포켓몬스터 웅이 같은 느낌이랄까. 그죠. "우리는 내가 밥을 해 줬어." 맞죠, 맞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좀 착한 삼촌이 사실 이렇게 별로 세상이 별로 좀 거의 드물지 않나 이런 그래서 이런 삼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생각보다 정서적으로는 어리다라는 평가가 정말 새로운 해석인 것 같아요. 캐릭터를 좀 새롭게 또 바라보게 되네요. 좀 재밌는 히키코모리에 비슷하지 않나. 히키코모리 아웃 맞죠? 결국 아웃사이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센시는. 아무리 라이오스 일행에서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해도 센시의 모습들을 객관적으로 보면은 던전에서 홀로 지내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크들과 더 친했고 음. 사실 사람들과 교류를 좀 더 했으면 밖에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센시에겐 그런 이야기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네. 나가 라이오스에게 간 것도 공통점이 있어서 겨우 다가간 제가 기억하기로는 센시가 다 죽고 혼자 이제 나와서 미궁을 헤매다가 오크들을 만나서 그들과 같이 지내고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약초, 허브 같은 거를 되게 배운 다음에 한 번 나간 걸로 알고 있기는 해요. 이게 미궁 밖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안 맞아서 다시 들어왔고 이제 50년 이제 10년이라고 말하는데 거의 50년 정도 막 있었다고 하거든요. 제 참고 문서에는. 근데 저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있어. 그쵸. 근데 또 센시가 이제 혼자고 박혀 있고 근데 마물들한테는 마음을 주잖아요. 이게 그 아까 말했던 켈피가 이름이 안느였거든요. 근데 그 다른
처음 미궁에 들어갔을 때 데리고 온 말 이름도 안느예요. 그래서 겹치네요. 그때 데리고 온 말 결국 잡아먹었는데 아직도 그 말이 기억이 나는지 이제 켈피한테 정을 주면서 안느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걸 보면서 되게 약간 말했듯이 '사람이랑은 못 어울리면서 이제 마물들이랑은 되게 잘 어울렸다.' 약간 이런 생각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느 이름 듣고 '이 슬픈 F 같은 아저씨라고.'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F 같은 아저씨. 상처받은 F. 그러니까요. 이름 같은 거 보고 '정말.' 막 이러면서 '나 혼자만 슬프지.' 막 이러고. 그러게요. 음. 음. 어 칠책은 그 어떠셨어요,들? 칠책? 전 실책 칠책도 되게 사실 크게 비중이 없는 캐릭터라 생각을 했는데 계속 보니까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너무 좋은 거야. 좋죠. 되게 상식인 아니에요? 제일 상식인 것 같아. 가장 상식적인 어 행동을 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나는 애아빠 맞죠? 애아빠. 애아빠 많습니다. 그 애아빠, 3명 딸 3명입니다. 애아, 3명의 딸이 있는 애아빠 설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애아빠 설정이. 31살 실책. 되게 사람들이 맨날 어리다고 보는데 사실 이제 종족이 그래서 그렇지 어리지 않고. 제일 상남자예요. 술 좋아하지, 아내도 그러니까 있고 딸도 있지. 아내랑 지금 살짝 싸워서 그렇지 아내도 보면은 엄청 챙기는 것 같단 말이야. 맞아요. 야, 너무 오래 떠나서 그렇지 1등 신랑감 칠책이 아닌가, 1등 아빠 칠책 아닌가. 보면 애기들 엄청 챙기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맞아요. 별로 안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지. 되게 가정적인 아빠. 너무 근데 귀엽잖아. 가족적인 아빠가 아빠. 너무 귀엽잖아. 아 그래서 그 칠책한테 그런 어떻게 뒷배경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까? 그런 아빠라는 뒷배경. 부인이랑 싸워서 지금 너무 오랫동안 밖에 나와 있는 것 뿐이고. 아니,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애아빠 맞아. 설정을 딱 듣자마자 나는 칠책이란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든다. 난 너무 좋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정말 매력적이었죠. 네, 맞습니다. 칠책. 가장 현대인 같은 캐릭터가 아니었나 라는 음. 생각을 감상을 가지면서 봤던 캐릭터인 것 같아요, 애기 아빠. 하지만 이제 현실을 알기 때문에 음, 이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항상 안전하게 이제 음.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말을 하지만 마음이 너무 착해 가지고 또 그러진 못해. 제일 정이 많아요, 맞아. 애가. 가장 정이 맞아요. 그게 매력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이 되게 그니까요. 많고 잔인한 이성적인 판단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정에 이끌려서 사실 정으로 행동하고 있잖아. 맞아. 맞죠, 아, 맞죠. 실책 같은 경우 음, "나는 돈을 받아야지만 일을 해."라고 말을 했으면서 딱히 그 뒤로 막 돈을 당장 달라 그런 거 한 번도 없거든요. 맞아, 맞아. 그리고 실책이 제일 많이 맞아요. 말한 게 "나는 전투직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전투를 바라지 마. 나 위험한 거 안 할 거야."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할 때 자기가 먼저 나선단 말이죠. 야, 누구보다 일행을 너무 사랑하고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을 더 생각하고 이제 현실적으로 무리하지 음. 않으려고 하고 지금 하지만 또 이해했어요. 부인이랑 싸운 이유 이해했어. 아 돈 때문에 싸운 것 소통의 같아. 돈이요? 돈 때문에 싸운 것 같고, 부인이랑 왜 결혼했는지도 알 것 같아. 그 점을 부인이 높게 산 거야. 높게 샀는데, 그런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맨날 돈 하면서 돈은 벌어오지 않아. 그러니까 돈을 원래 벌어오지 않아. 칠책은 원래 돈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아내랑 애를 이제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제 돈을 이야기를 하게 된 것 뿐이야. 하지만 그의 본성은 돈이 아니고 의리입니다. 의리. 정의입니다. 맞죠, 맞죠. 그래서 싸운 것 같으네요. 아내도 칠책을 그렇게 미워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아내로서 본분 때문에 칠책이랑 싸운 것 같아. 부부싸움을 한 것 같아. 뭐 그럴듯한데요. 뭔가 잘 이어지는 네. 스토리가 아닌가. 뭔가 실책이라면 그럴 것 앞뒤가 너무 같아요. 잘 맞아.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짱 귀여운데 술도 셌던 것 같은데? 술 잘 먹고. 그쵸? 완전 상남자네요, 진짜.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체인질링 때문에 모습 다들 바뀌었을 때 음, 실책이 톨맨으로 바뀌잖아요. 음.
그 이제 설정집 보면은 7책이 나이가 27, 음. 29로 나오는데 음. 하프풋이 보통 평균 수명이 50세 전후래요. 아. 그래서 이게 아저씨란 말이죠. 아하! 아. 그래서 풀면에서 아저씨구나. 그렇게 나이 있는 아저씨로 7책은 하프풋이라 다행이다. 아 완전 아저씨였구나. 아저씨가 아. 맞았습니다. 상남자가 아 맞았어요. 그럼 약간 한 그렇군요. 40대 중반쯤 되는 그런 느낌인 건가? 네. 그 그래서 정도 되나 은퇴할 보다. 쯤이 되었는데 이제 라이오스 파티에 들어갔다고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귀여운데. 그니까요. 그렇게 그렇게 귀여운데. 귀여운데. 그렇군요. 네. 그런 점들이 되게 던전밥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5번 질문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네, 던전밥의 매력이 이렇게 그냥 단순히 마물을 요리해서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물을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캐릭터들이 또 너무 재밌어가지고 캐릭터들이 뭔가 먹는 것들이 뭔가 먹방 스트리머를 구독하고 새 영상을 기다리는 것처럼 다음 메뉴, 그 다음 또 다음 메뉴, 또 다음 메뉴 이렇게 그걸 또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던전의 구조나 마법 시스템, 그다음 캐릭터들 간의 그 매력적인 배경 스토리라던가 관계들을 풀어내면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요소는 저는 내가 그 캐릭터 안에 그 캐릭터들 살고 있는 세계관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숨 쉬고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마물 생태계 묘사하는 그 디테일도 너무 좋고 섬세하고 그런 공기가 느껴지는 생생한 세계관 덕분에 이 작품이 진짜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두 분은 던전밥이 좀 어떤 점이 제일 매력적이라고 좀 느끼셨어요? 뭐 작화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제가 먼저 말할까요? 아, 네, 도도키님 네. 먼저. 예. 말씀하십시오. 매력적인 것. 근데 일단 가장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작품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다는 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동생 파리를 구하러 가는 과정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과정이나 마물을 요리하는 과정 중간중간마다 라이오스나 세실처럼 뒤틀린 캐릭터만이 볼 수 있는 좀 고급진 개그들이 되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마르시를 얻는 던전반만의 이런 개그들 이런 것들이 정말 재밌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유치하지도 않고 또 이제 너무 가볍지도 않고 그런 것도 재밌었는데 근데 아까 초반에 말했지만 던전밥의 가장 큰 매력은 결국 이런 마물을 먹는다는 웃겨 보이는 주제 이거 주인공들의 웃긴 케미 이 작은 복선 하나하나가 프로 쓰이지 않고 중요하고 묵직한 내용으로 다시 언급되며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 여기 작품에서 카블루 일행이라는 다른 모험가들이 나옵니다. 라이오스 일행이 있고 카블루라는 또 다른 일행이 있는데 이 모험가들이 작중에 나왔을 때 호기롭게 라이오스 일행들이 넘어갔던 그런 그 구간을 넘어가려다가 몬스터들에게 객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장면 보면서 야 던전 빡세다. 근데 되게 웃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볍게 봤었는데 이 작품에서는 이렇게 그냥 모험가들이 개죽음을 당했다로 끝나지 않고 이런 유쾌한 장면이 뒤에서는 이 던전의 세계관, 그러니까 설정을 설명해 주는 걸로 나오거든요. 죽지 못하는 던전, 영혼이 저주로 인해서 육체에 붙들려 있고 그렇게 죽은 모험가들을 토생술사라는 인물들이 이제 가면서 살려준다. 이게 이 던전의 구조다. 그래서 8인도 아직 죽지 않고 살릴 수가 있다. 라는 식으로 세계관을 장면과 장면으로 설명해주는 이런 고급진 연출 기법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간식을 먹으려고 들어왔다가 좀 파인다이닝 풀코스로 즐기고 나간 좀 기묘한 경험을 저는 좀 체험을 했었거든요. 그냥 유쾌한 개그물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묵직하고 신묘한 그런 내용이 여기 있는 거지? 신기하다라는 감상을 좀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음.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너무 거창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응. 난 어쩌면 좋아? 그러니까. 아, 역시 작가, 역시 말이 다르다. 그럼 역시 작가 작가님은 그만두겠습니다. 여기 보통 작가가 직업병인가 아니군요. 봐요. 작품을 작품대로 못 봐. 자꾸 아, 그래요? 분석해요. 이상해졌어. 아, 운항이님, 가볍게라도 괜찮으니까 말씀 주시죠. 네. 너무 음, 어디 가요? 멀리 가지 마세요. 돌아오세요, 뭐야? 도로키님. 도로키님, 왜 도망가려고 그래? 도망가려고 저 그래. 멀리 갈 수도 있는 거군요. 신기하다. 네네네, 멀리 이거 도망가려고 했어. 처음이에요. 자리 그러니까 이탈하시려고. 네, 그러니까 유체 이탈하고 있었어. 말하고 좀 부끄러웠던 모양이죠. 말씀하시기 편하라고 또 자리 비켜준 거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변명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매력적, 저도 이제 박진우님이랑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캐릭터에 대해서 되게 감명 깊게 봤었어요. 저는 이제, 캣빨물이라고 하죠. 캐릭터 위주로 돌리는 작품을 지금 제가 작성을 하고 있는데, 쓸 때마다, 캐릭터는 대체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러면서 안 겹치고, 케미도 있어야 되고, 그런 와중에서, 이 던전밥을 보면서 캐릭터가 진짜 다 살아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체인질링을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되게 재밌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각 종마다 특징이 다 정해져 있고, 라이오스가 다른 무언가의 종으로 바뀌든 그 캐릭터의 특징이 다 남아있는, 종족의 특징도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되게 이해도가 높다. 약간 그러니까 캐릭터가 하나도 겹치지 않고 흔하지 않고, 그러고 다 특이한데 다 조화롭게 어울린다는 게 되게 크게 다가와서, 이런 부분에서 좀 같이 여행을 한다? 같이 모험을 떠난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 하고, 이제 나오고, 스폰가요? 하여튼 뭐든 나오고 막 부활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결국 먹는 걸로 시작해서 먹는 걸로 끝난다는 이 절제미. 수미상관이 어. 있었죠. 네. 네, 던전밥은 요리만 한걸요. 맞아, 그거를 좀 느끼게 해줬어요. 엄청 장엄한 판타지 세계관으로 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엔, 결국은 요리로. 요리만 하다. 네, 먹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맞아요. 다 같이 마지막에서 이제 파티를 하는데, 이거는 스포가 아니겠죠? 파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던전밥 이런 멘트 있잖아요. 네네네. 애니메이션에서 그 어떻게 멘트가 하더라? 던전 메시. 던전 맞아요. 메시 이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목소리가 너무 좋던데요, 그게 성우님이. 근데 그니까요. 너무 잘 표현했어. 만화책 읽을 때 아무 생각이 던전 메시. 없었는데, 아니, 애니메이션에서, 너무 맛깔나게 잘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니까요. 던전밥이라고 하는 그 문장이, 네. 이 던전밥 만화를 관통하는, 이게 뭘 하든, 먹든, 죽이든, 살든, 이게 살아남든, 죽든, 이 모든 것이, 던전밥, 이게 던전밥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되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만든 제목 같아요, 정말. 요즘은 이제 정말. 긴 제목이 진짜 많은데, 아주 그만. 짧은데, 아주 강렬하죠. 이게 좋은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던전. 길게 쓰지 않으면 독자들이 클릭해주지 않는 걸. 근데 커뮤니티에서 장송의 프리랜도 네. 만약 선년산 엘프인 내가 막 이런 식으로 갔으면 다들 안 봤을 거다. 용사 파티에 들어갔다가 끝났는데 추방당한 이웃함을 내가 부과한다. 어쩌고 저쩌고. 근데 장성의 프리랜도 그렇고 던전밥도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될지? 레트로한 판타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좋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 신선하게 느껴지지 않나. 오히려 젊은 어린 친구들한테. 왜냐면 너무 퓨전 판타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유행은 돌고 도는 것처럼 또 돌고 돌게 된 게 아닐까 싶다는 오히려 생각이, 신선하다. 맞는 말씀인 것 예, 같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장송의 프리랜 던전밥 정말 약간 정통 판타지의 반지의 제왕 느낌이 생각나는 그런 계보를 입고 있으니까요. 네, 너무 재밌는 이야기. 역시 유행은 돌고 돈다.
예, 돌고 도는 것이죠. 지금 재미만 있으면 힙합 됩니다. 바지가 다시 돌고 도는 것처럼요. 뭔지 알죠? 얘 주머니 왕창 달린 바지 지금 사람들 많이 입고 다니니까요. 브릿지도 아, 다시 유행이 돌고 있고요. 네. 왠지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다 유행입니다. 네, 유행이 편승을 해야 될 텐데 다들 각자 바지 하나쯤 있겠죠. 그게 뭐죠? 먹는 건가요? 아, 던전밥. 아, 던전밥. 던전밥.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준비해놓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좀 스토리랑 좀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죠. 만약에 이게 던전이라는 게 이것도 스폰가? 욕망이랑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 욕망에 그쵸. 따라서 던전을 좀 내 마음대로의 던전을 만들 수 있다면 작가님들은 어떤 던전을 만드실 거죠? 저는 마지막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빠지고. 네, 일단 저희 운하기님, 우리 도덕기님. 귀여운 장어 운하기님 욕망부터 아,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늘 제가 희생양이죠? 네, 너무 일단 맛있을 것 팬케이크 위에 같아요. 있으시니까 제일 귀여우시니까. 되게 귀여우시니까요. 이렇게 넘긴다니. 일단 받겠습니다. 네. 저는 되게 취미가 다양해서, 음, 하나만 끈덕지게 하질 않거든요. 어떤 그래서 취미가 있으시죠? 저는 하고 싶은 거는 일단 다 해보는데, 만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음악 듣는 거, 소설 읽는 거, 동물도 좋아하고, 뭐 게임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 저번 라이브 방송에서 부금으로 쓰신 건 페르소나 5 부금이죠? 아, 아니, 이럴 수가. 그런 거 같이. 진짜다. 들켰네요. 이 장어는 진짜야. 그래서 되게 들켰습니다. 하는 게 많고 좋아하는 것도 많아서 약간 생각해 봤을 때 되게 뭐든 체험해 볼 수 있는 직업 체험 박람회 같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 굉장히 작가로서 되게 중요한 덕목 아닌가요? 체험해본 게 많다라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아직 그렇군요. 부족한 게 많아서 언젠가는 끝없이 던전에서만 할 수 있는 걸로. 그러면은 스카이다이빙 끝없이을. 이것저것 여러 가지 직업과 취미의 성취를 이룬 모습이면은 미래형처럼 변할 수도 있겠네요. 던전에 들어가시면. 네, 이건 스폰데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결국 욕망에 진다. 네, 욕망에 진다. 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너무 재밌는 얘기였어요. 예, 네. 동물도 좋아하고, 네, 뭐도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고, 네, 뭐, 요리도 좋아하고, 뭐, 다 섞이겠죠. 뭐든 어서 오세요, 직업 체험 박람회. 근데 이런 분은 실제로 웹소설처럼 환생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직업을 가졌다가, 저런 직업을 가졌다가, 또 저런 직업을 가졌다가. 이거, 하지만 환생 트럭에 칠 용기는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일본 라노벨 중에서 이 네네네. 작품을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루프 7회차 악역영에는 신부 생활을 만끽한다.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제목 보고 안 보려고 했던 저의 머리를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번에 애니 나왔습니다. 예, 다들 애니도 보세요. 다 봤습니다. 애니 다 보고 만화책도 최신 분량까지 다 봤습니다. 이제 도도킴님만 보면 될 텐데. 그렇군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얘가 모든 직업을 다 경험해봤어. 환생할 때마다. 뭐 상인도 해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런 직업도 해보고 약사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그냥 이번 생은 편하게 살 거야 라고 하는데 편하게 안 살리죠. 네, 안 되죠. 남자 주인공이 가만히 두지 않죠. 네, 너무 능력이 아무래도 뛰어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런 진짜 로판의 여자 주인공 같은 느낌이시네요, 운하기님은. 이 무슨 망언. 네,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로판의 여자 주인공 같았다.
어.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작가로 즐기겠습니다. 네, 요즘은 작가도 자기 남자 주인공이랑 뭐 그렇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네, 그럼 도도키님은 예, 욕망에 따라서 던전을 만든다면 어떤 던전 만드실 건가요? 방금 엄청난 욕망을 들어가지고 참. 혹시 여자 주인공과인가요? 아니겠죠? 네? 아, 아이 그럴 리가요. 여자 아유.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 거죠. 네. 근데 저 궁금히 생각해봤거든요. 저 같은 이제 드래곤볼을 좋아하고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를 좋아하던 저 같은 사람은 음. 마음껏 좀 그런 화려한 기술을 쓸 수 있는 전투 던전을 만들지 않을까 전투 라는 생각했는데, 던전. 근데 문득 생각해보니까 네. 저라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정말 푹신하고 음. 적당한 습도와 적당한 온도와 아. 시원한 바람이 부는 어. 침실. 그거 모든 모두가 히키코모리들의 꿈 아닌가요? 아. 편하게 잘 수 있는 침실. 끊기지 캘리포니아 않는 같은 인터넷. 기운가? 그러면 늘 봄 기운, 겨울이 없는. 예. 그래서 하루 종일 잘 수 있는 그런 던전이 아. 되지 않을까요? 아. 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좀 갖고 싶은데요. 잠만 보이신가요? 꿈이? 그럼 미래의 꿈이 뭐 괜찮지 않나요? 잠만 보여? 아. 놀고 먹고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저. 사람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근데 이제 하루 종일 자도 음. 계속 행복하게 잘 수 있는 던전. 이거, 어떤가요? 이거 되게 우리 악마의 속삭임 아닌가요? 너무 무서운 것 같은데? 근데 죽은 영원히 건가? 잠들면 영혼이 잠든 건가요? 너무 우린 그걸 무서운데요? 죽음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매트릭스 아니에요, 매트릭스. 먼저. 근데 우리 그 있잖아요. 푹 자고 있을 때 그 느끼는 그 행복감. 아. 그걸 계속 느끼는 오,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영원한 잠이잖아요. 영면. 영면인데, 진짜. 인가? 근데 네. 좀 뭐랄까 뭔가 탐나는데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저는 너무 더 활동하고 싶습니다. 강제 숙면의 던전. 그럼 그렇군요. 클리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들어가자마자 자야 되는 거잖아요. 와, 그러면 공략법도 알려주시죠. 어떻게 해야 그 던전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 던전 마스터님. 탈출이란 게 있을까요? 탈출이 없대.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탈출구를 만들 생각이 없군요. 침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탈출 아닐까요? 야, 진짜 무섭네요. 너무 무서워. 지금도 잘 못하는 건데 아침에 침대에서 잘 못 벗어나거든요. 야, 진짜. 말씀 들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던전도 좀 끔찍한 것 같긴 하네요. 아니, 무슨. 무슨 던전을 생각하셨길래. 제가 생각하는 던전은 말이죠. 던전에 들어오는 순간 작가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네, 천재 모두가 작가가 되는 된다고요? 거예요. 천재 작가가 돼서, 네. 본인 걸 해도 돼요. 본인 걸 해도 되는데, 이제 들어오는 순간, 마감이 계속 기다려요. 그래서 마감 공장에서 생을 마감하는 거죠. 근데 아이고. 저는 탈출구를 만들어 놨어요. 던전에 나가면은 자기가 만들어낸 콘텐츠의 내용이라던가 창의성도 리셋되는 겁니다. 네. 네? 던전에 나가면은 잊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던전에 계속 살아야겠죠. 와. 제가 좀 갖고 싶은 던전인데, 갖고 싶은 던전이라고요? 마감 지옥이요? 네. 현재도 제가 지금 제 작업실에서 못 나오고 있으니까 좀 현재 진행형 지옥 던전 같기도 하고. 이거 그거 아닙니까? 대신 일해줄 수만의 노예를. 너무 괜찮네요. 네. 카티로님도 같이 일하는 겁니까? 저도 이래야죠. 같이 왜냐면은, 네? 던전에 이거는- 메리트가 딱히 없지 않나요, 그러면은? 무슨 욕망이에요, 쟤? 편해지는 게 죽을 없는데요? 때까지 일할 수 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들, 소설 언제까지 쓸 거예요? 전 70 넘어서까지 만화 그릴 거거든요. 여러분들 몇 살까지 그릴 거예요? 저는 1억 뷰 못 넘기면은 이제 200살까지 쓰는.
아, 그건 또 무슨 이하 동문. 던전이야? 1억개를 이렇게 넘겨야 오면 200강에서 200살까지 이제 써야 쓰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 어떻게 하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 혼자 일하면 아, 너무 심심하다. 그러니까 좀 남들도 같이 일을 시켜서 옆에 좀 둬야겠다. 라는 생각하면서, 아, 모든 마당당 그러니까요. 사람이, 혼자 쓰시나? 모든 사람이 70살까지 그림을 그리게, 소설을 쓰게 시켜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든 게, 카티의 아뜰리에였습니다. 네. 네? 네, 이게, 디스코드야, 그거. 이게 살짝 스포긴 하지만 던전밥의 설정이 그거잖아요. 네. 던전이 이제 누군가의 그걸로 이제 음. 이루어진 그런 하나의 영역. 음. 근데 들어보니까 카티로님이 대악마가 아닐까. 이거 악마는 죄가 없지 않나. 아, 악마는 죄가 없다. 아, 악마는 죄가 없지 카티노가한테만 죄가 않았나. 있을 뿐이다. 아, 그렇네요. 악, 죄는, 악마가 어떻게 이런 소원을. 평생, 다 같이 괴로울 뿐인데 예. 근데 이 이런 던전의 소원을. 룰은 저한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던전을 나가는 순간 창의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던전에서 평생 사는 거죠. 던전 봐!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 던전 봐! 그 던전. 우리 행복하려고 라이엇으로. 던전 받는 거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야. 행복하죠. 너무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네, 죽을 때까지 만화 그리다 죽다니 이거 얼마나 행복해요, 정말. 여러분도 행복하죠? 죽기 직전까지 소설 쓸 거잖아. 그쵸?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어. 여기 있네. 지옥이 여기 있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네. 정말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악마들도 다시 혀를 내두르지 않을까. 네, 악마는 늘 잘못이 없다. 그 악마의 악마도 욕망에 휘둘리는 인간이 제일 나쁜 거죠, 사실. 그렇죠. 악마도 이걸 보고 이건 좀 하면서 이제 혀를 내두르지 않을까. 잔인한 던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질문들을 패스하고 가장 듣고 싶었던 질문이었는데요. 14번으로 좀 넘어가죠. 네. 네. 던전에서의 모험과 생존을 그린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점에 대해서는 생존물을 집필하고 계시는 생존물의 대가 도둑킴 예? 작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진짜 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생존물을 이제 막 쓰려고, 첫작으로 쓰려고 많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긴 한데, 던전에 대한 내용을 다룬 작품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그중에서 던전밥의 던전은 굉장히 특별한 던전이에요. 왜냐하면은 죽음이 그러니까 굉장히 다들 죽음에 무뎌져 있는. 왜냐하면은 이 던전은 게임처럼 부활이 가능한 던전이라서 음흠. 다들 굉장히 죽는 거에 대해서 죽으면 뭐 죽는 거지. 좀 이런 되게 덤덤한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던전밥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다들 나사가 하나씩 풀려져 있는데 그게 던전의 구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이 세계관이기 때문에 다들 뭐 죽으면 그냥 죽는가 보다. 살리면 되지. 용에게 먹혀도 가서 살리면 되지. 그래서 내가 죽는 것도 뭐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야. 이게 1화부터 정말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뭐 8인이 뭐 서화가 되고 있든 해도 그냥 일단 밥부터 먹을까? 막 이러고 있고. 근데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던전에서의 모험과 생존을 그린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할 때 던전과 사실 생존이라는 게 내 목숨이 얼마나 위험하냐, 그리고 위험이 얼마나 얼마나 깔려 있고 얼마나 위험을 조우할 가능성이 높느냐의 빈도와 정도에 따라서 이 딥함이 좀 이제 다크함이 이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 던전밥은 던전이고 언제든 죽을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한 동물들이 많아. 하지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타낼 수 있는 분위기가 달랐단 말이죠. 만약에 던전밥에서 이
부활이라는 게 없었으면은 또 이제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게 그거였어요. 사실 기존의 던전물 같은 경우는 죽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던전을 들어갈 때마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굉장히 긴장을 하고 이제 갈등이 있어서 그 안에서 죽음이 일어난 걸로 이제 뭐 해결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던전밥은 무한 부활로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를 새로 배우는 좀 계기가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색다른 무뎌진 그런 이상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생존물이 가장 어려운 게 그거거든요. 주인공에게 계속 죽을 수 있는 위기를 줘야 되고, 근데 주인공은 거기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되고 살아남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너무 괜찮으면 안 되거든요. 주인공이 너무 괜찮으면은 무섭지 위기처럼 안 느껴지잖아요. 음. 근데 그게 생존물인데 던전밥은. 뭔가 개그도 섞여 있죠. 되게 웃기단 그쵸. 말이에요. 생존을 하는데. 코미가 많아서 맞습니다. 좋아요. 네, 웃겨. 근데 개그가 들어가면도 이상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생존이라는 요소를 자연스럽게 넣었기 때문에 또 '이런 게 더 가능하다. 여유가 생겼구나.' 근데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것을 계속 다룰 수 있어 가지고 '딥하고 무거운 주제를 이끌어낼 수 있구나.'를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요즘 웹소설에서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장르가 무한 회귀자라는 장르가 굉장히 좀 또 떠오르고 있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네. 회귀자인데 죽으면 리셋되는 무한정으로 회귀하는 주인공. 물론 굉장히 쓰기 어려운 작품이기도 한데. 보통 멘탈이 남아있지 않던데요. 보면은 그.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음. 그런 장르인 것 같아요. 그래서 14번에 대한 이 던전에서 모험가 생존을 그린 방식이 어떻게 생존을 하냐라고 했을 때, 결국 생존에 대한 이 위기감을 얼마나 조성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던전밥처럼 생존에 대한 것을 이제 부활까지 넣어서 여유롭게 한다면은 조금 더 자극적인 것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러면서 또 되게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개그도 넣을 수 있고 자극적도 넣을 수 있고 특별한 장르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기존의 것들은 생존 자체가 빡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생존하지? 어떻게 하면 생존하지? 이건 어떻게 생존하지? 이 주인공이 어떻게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라는 것을 계속 주기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하고 보고 있는 독자 입장에서 좀 지칠 수도 있는데, 좀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딥한 다크 판타지를 자아낼 수 있는 건 생존을 없이, 근데 던전밥처럼 생존을 같이 하면은 개그까지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세계관을 굉장히 잘 짜야 된다. 뭐 그런 한데, 길어지긴 했는데 던전밥이 너무 특별한 작품인 거 어 좀 말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음. 아, 너무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아, 와. 역시 작가님. 네, 생존물을 작가님. 집필하시는 작가님께서 네. 어, 되게 많이 배우신 것 같아요. 이 작품에 있어서. 음. 너무 도움 많이 됐고 음. 어 참고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현재 진행형으로요? 음. 예. 요소를 쓸 수는 음. 없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걸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을 썼기 때문에 쓰일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부활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쓰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좀 던전밥을 통해서 좀 배웠다라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음. 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작가가 이 세계관을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천차만별으로 좀 달라진다라는 것을 초보 작가는 던전밥을 통해서 감사히 배웠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만 했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 볼까요? 13번에서 던전밥 스토리 전개에서 좀
저희들이 좀 가장 좋아했던 전환점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저는 먼저 네네.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8인, 이것까지는 스포가 되지 않겠죠? 8인이 다시 등장한 점이랑, 그 다음에 아, 계약자가 가장 지키고 싶었던 보물을 만난 게 전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어땠을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8인을 아무래도 되살렸던 부분이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부분에서 관련해서 던전밥 라디오에서 음. 8인 성우님이 게스트로 나온 화가 있어요. 던전밥 라디오가 또 있었군요. 너무 네, 있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라이오스 일행이 레드 드래곤의 그 불을 다 뺀 다음에 머리를 기절시켜서 잡자라고 이제 계획을 했는데 못했잖아요. 음. 근데 나중에 이제 결국 쓰러뜨리고 나서 8인을 찾는데 8인의 뼈와 메이스 그 지팡이가 연료통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 이게 원래 계획대로 이제 레드 드래곤의 불을 다 소진시키고 잡았으면은 8인을 소생시키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점에서 이 크이리오코 이 만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되게 이 부분을 되게 치밀하게 잘 짰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오. 그렇더라고요. 연료통에서 그렇군요. 나왔더라고요. 아하. 진짜네요. 기억을 더듬어 가고 있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막 그랬던가. 저는 이걸 이번 토크를 위해서 최근에 이제 완결까지 만화로 봤는데 큰일이에요. 전 3부에서 사자에 대한 전환점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 모든 부분이 다 좋았었는데 아. 날개 사자로 이야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스포가 돼서 사실 저도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긴 해요. 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는 게 현재 음. 애니메이션 2부까지는 아직 옴니버스 형식의 좀 재미가 더 컸잖아요. 그쵸? 요리를 하고 이제 각각 이제 세실의 이야기도 풀고 마물 만날 때 이야기 풀고 근데 3부에는 옴니버스 형식이 아닌 진짜 좀 그 메인 스토리 굵직한 메인 스토리를 풀면서 이어가는 이제 얽히고 설키는 좀 이야기가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독자들 반응이 또 어떻게 나올지 정말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애니메이션으로 처음 접하신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던전밥이 점점 더 흥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스포라서 애니메이션 본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크게 스포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재밌거든요. 아시는 분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꼭 참았어요. 맞네요. 이 대장님 3부는 그저 감동과 감동과 감동이에요. 정말 애니메이션도 조금만 보다가 말았거든요. 애니메이션도 다시 보면서 다시 기억을 또 되살리고 그래야겠어요. 애니메이션이 진짜 너무 맛깔나게 무슨 오프닝도 그렇고 엔딩도 그렇고 너무 귀엽고 진짜 너무 좋아요. 괜찮은 거예요. 말랑말랑한 게 딱, 진짜 참 좋은 작품입니다. 던전밥 추천. 던전밥. 아, 그 문장도 되게 좋아요. 결국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음. 식이란 삶의 특권이다라는 그 한 주제로 꼭 간 게 이게 정말 정말 좋더라고요. 음. 요리물이다. 던전밥은 그러게요. 요리물이다. 요리에서 인생까지, 요리 만화에서 인생까지 딱 볼 수 있었죠. 인생도 요리다. 사실 중간에 그 센시가 식생활 개선하고 생활 리듬 조정하고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혼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팩폭 두들겨 맞는 줄 알았어요. 저도요. 당신이 우울해? 당신 뭔가 문제 있어? 새끼는 잘 챙겨 먹었어? 운동은 했어? 뭐 했어? 약간 이런 거 다 두들겨 맞는 느낌. 맞아요. 센씨는 이런 게 그래도 가능하구나. 난 왜 이렇게 못 살았지? 나는 바람직한 인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람은 늘 오래 살 수 있지. 맞아.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삼시세끼 가장 중요하다. 아, 그게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작가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음, 역시 먹는 게 중요하다. 일단 생각하지 말고 먹고 나서 생각하자. 그래야 생각이 더 잘 된다. 저는 약간 인정. 그렇게도 배웠거든요. 이게 배가 고프면 머리가 안 돌아가잖아요. 진짜 안 돌아가죠. 네. 안 됩니다. 먹고 나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더 좋은 생각이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하죠. 참 아, 신기해요. 근데 참 철학적인 주제를 너무 잘 다루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너무 어려워질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을 꿰뚫는 가장 큰 진리는 먹는 거다. 그러니까 삶을 이어가는 그 행위 자체가 이제 음식을 먹는 거 하다가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제 던전에 대해서 풀면서 이제 음식을 먹는 것부터 해갖고 꿈을 먹는 거 해서 점점점 그 개념을 확장시켜 나가잖아요. 음, 나는 어떤 걸 먹고 사냐. 저 같은 경우는 작가를 위해서 이 작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 이런 열망 같은 거, 이런 야망 같은 거 계속 먹고 있지 않나. 아, 이걸 먹지 않으면은 저는 이제 작가를 하지 못하면 나는 쉽 살기 쉽지 않을까까지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서 음, 그런 생각도 같이 하면서 봤던 작품이거든요. 나에게 음. 이 꿈에 대한 열망을 내가 이 열망을 계속 먹지 못하면은 내가 이걸 언젠가 꺾이면은 내 스스로 이런 양식을 내게 주지 못하면은 '나는 못 살겠구나. 밥이 아니라도.' 이런 게 많잖아요. 사랑을 먹는 사람도 있고 꿈을 먹는 사람도 있고 애정을 먹는 사람도 있고 뭐 이랬는데 이 전체적인 이런 삶의 철학을 작가님께서 어느 순간 깨닫고 '다뤄봐야겠다.'라고 하셔서 '짠 작품이구나.'를 전 너무 진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음. '마물을 먹는 작품을 위해서 쓴 글이다.' 그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철학을 다루기 위해서 '마물을 먹는 것까지 가지 않았을까.'라는 억측. 나쁘지 않은 네. 억측이었습니다. 그거에 플러스 아마 라이오스 같은 특성도 있긴 하실 겁니다. 작가님께서. 아, 아 모든 캐릭터가 맞죠. 다 작가님의 성격이 이렇게 골고루 배분됐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내면에 지금 또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우화라는 거 말이에요. 동물이 나오잖아요. 음. 우화는 근데 한 번도 동물의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동물의 이야기를 하는 건 다큐멘터리고. 동물들이 동물 탈을 쓰고 인간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쵸? 그게 우화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던전밥도 사실은 그런 우화랑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뭔가 주제가 따뜻해가지고 인간에 대한 따뜻한 정이 느껴지거든요. 마치 칠책처럼. 아, 나는 돈을 위해 일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따뜻함이 느껴져. 그래서 이 작품이 또 더 좋다고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되게 파고들면은 사회 현상을 비판하는 느낌이 있기는 하거든요. 이게 음, 인종차별, 그러니까 마르실하고 음, 오크 족장하고 둘이 막 말다툼할 때 빵 구우면서 말다툼할 때 그 부분에서 되게 인종차별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또 약간 마르실이 밥을 먹을 때 재료를 모르고 먹으면 맛있게 먹잖아요. 그 네. 부분에서 되게 아, 약간 미묘하네요, 진짜. 맞죠. 해골물이 단 법인데. 깊게 들어가려면 정말 한 딥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작가님들께서 일부러 딥하게 풀지 않고, 개그로 풀어가지고, 주제가 더 쉽게 잘 전달되지 않나 싶어요. 아 맞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하면 학습 만화처럼 될 텐데 말이죠. 근데 오히려 학습 만화 같은 구조가 있어서 재밌었던 거는 요리할 때 가르치는 느낌을 드는 거, 그건 좀 재밌었어요. 예 네. 맞아요. 학습 요리 이거 만화 하면 같은 느낌. 준비하면서 승우 아빠 께서 이제 던전밥 요리를 가지고 리뷰를 네. 하시는 거 봤는데 예. 역시 당연한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요리 과정 참 잘 구성하셨더라고요. 아마 음. 진짜 있었으면은 비슷하게 요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 유튜버 중에 흉내내서
따라해서 하는 분 계시는데 아? 진짜 그럴싸해요. 궁금한데요? 따라하신 분이 재밌네. 있다고? 캬. 이제 재료는 현실에 있는 걸로. 어쩔 수 없죠. 없으니까. 아 근데 되게 현실에서 가지고 온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슬라임은 약간 해파리 그쵸? 같이 저는 생각했는데 음. 그런 것들 보면서 되게 속감이나 식성이나 그런 생태계들 특징이나 해부학들 관련해 가지고 되게 '자료 조사를 잘했다. 그리고 그런 엄청났다.' 디테일들이 설명을 하는 게 참 빠져든다고 해야 되나? 재밌죠? 그런 게. 맞아요. 음. 맞아요. 해부학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그냥 이 사람이 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재밌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빠져드는 게 던전밥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아 던전 메시. 아 던전 매시. 근데 또 그러면서 클리셰를 또 다 비틀었잖아요. 예를 그쵸, 들어서 그쵸. 가장 기억에 난 게 음, 바질리스크였네요. 그 우리 음. 닭이랑 뱀 꼬리 있는. 음. 근데 거기서 본체가 설명하는 게 사실 닭이 꼬리다. 뱀이 뱀이 몸통이다. 본체다. 뱀이 아, 몸체다. 맞아. 아니 약간 이런 말도 그런 안 되는 분들. 소리 그런가? 아마 아 이제 우린 던전밥한테 가스라이팅 당했다니까요. 그 저도 모르게 그렇네. 우리가 어, 마르실이었네, 우리가.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근데 발이 음, 거꾸로인데? 어떻게 된 거지? 그냥 그런 생각하면서 하는데 또 그걸 너무 디테일하게 잘 풀어주시니까 음. 너무 잘 몰입하고 또 너무 재밌게 볼 수 있는 최고의 작품. 디테일을 너무 잘 살리신 것 같아요. 그 이 음. 깨알 같은 비틀기와 개그를 납득시키기 위해. 가스라이팅 나이스. 아 마르실이 상했을 때 네. 나왔나? 하여튼 그때 예쁜 옷을 입었지. 이제 라이오스가 살리려고 막 이것저것 다 하고 칠책도 자기 일하고 센시도 요리를 이제 막 만드는데 장아찌 누름돌로 쓴단 말이죠. 그 희귀한 포즈 그 자체로. 그때 되게 이제 풀려 나서 '석화를 풀어준 거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겠구나.'라고 했더니 "사람을 누름돌 장아찌 누름돌로 쓰지 마."라고 말한 장면에서 '마르실과 칠책이 없으면 이 만화는 개그물이 아니다. 돌아가지 아, 않는다.' 그러고 보니까 일본 문화에서 좀 잘 쓰는 츠코미 개그가 적절하게 잘 맞아요.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보케랑, 네, 그렇게 츠코미를 음음음. 거는 거랑, 예,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준비한 것들이 다 끝난 걸까요? 혹시 더 말씀하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뭐, 건전밥에 대해서요. 네, 질문 준비했는데 아직 이야기 못했다던가? 건전밥 다, 다들 꼭 한 번씩 보셨으면은 우리의 본분을 잊으면 안 돼. 우린 영업을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기에서 1화, 우당탕탕 1화, 예, 슬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그럼 어떠셨어요? 지금 첫 방에 제가 사운드 세팅을 못해가지고 여러분 목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진짜 우당탕탕하고 시작을 했죠. 예, 다들 어떠셨는지, 예, 감상 좀 듣고 싶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대화해 보는 건 또 처음이어 가지고 네. 살짝 쪼끔 쫄아 있었는데요. 이제 우당탕탕을 겪으면서 뭔가 동료가 된 느낌? 그래서 되게 아, 30분 동안 오히려 좀 이야기하면서 긴장 좀 풀었고 이 한 작품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네. 되게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기념비 주신 아하. 일화에 등장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 다른 작품들 어떤 작품들도 하실지 기대도 되고 기회가 재밌으셨다면 저를 언제든지 아, 고용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뭐, 예, 뭐, 부담스럽지 언제든지 않으시거나 너무 힘들지 않으시면, 예, 자주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한 달에 한 번을 하고 있긴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요. 다음 작품은 모아나를 할까 싶어요. 뭐하나. 오. 모아나 1탄, 2탄이 곧 10월인가? 2탄이 나온대요. 그래서 2탄이 나온 기념으로 1탄을 한번 이야기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후보들이 좀 여러 개 있는데
전생 슬라임이랑 뭐 일단 유명한 작품들 먼저 조금씩 하면서 뭐 국내 웹소설이랑 이런 것들은 좀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거는 좀 텀을 좀 오래 두고 천천히 준비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이팅 네. 도도키님. 네. 더드키님은 어떠셨나요, 오늘? 오늘 근데 이게 네.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희가 2시간 동안 너무 재밌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재밌는데 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뭔데 싶더라. 그게 뭔데 슈터가인가요? 가슴을 상처를 그게 뭔데 후려하네요. 싶더가 아닐까. 여러분들 그게 뭐야 씹더가였나요? 예. 재밌었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울 해가지고 뻔했어. 그래도 그게 진짜했는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가지고 다음에는 그러니까 저희 첫 방송이잖아요. 사실 네. 이제 방송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기대. 아이고 그 이사님, 네, 어,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천사 아, 같은 분이 네, 제가 오늘 받은 거는 두 분께 맛있는 거 각각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래서 저희 다음에는 좀 바쁜 와중에 힘들긴 하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좀 재밌게 볼 수 있게 시청각 좀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재밌는 주제라든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우리 구독자님들 친화적인 이 디토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모아나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노래를 또 연습하고 있으니까, 네, 텐션을 올리기 위해서 노래 한 곡 하고 또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어 버전이긴 하겠지만, 아마 근데 유튜브에 올라갈 때 저작권 때문에 잘리겠죠. 그 라이브 방송에서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몇몇 좀 더 재미있게 또 해볼 만한 것들 아니면 또 시청자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획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다음번에는 뭘 할지 고민이 되네요. 8월 말에는 어떤 걸 해보면 좋을까요? 추천도 좀 받을게요. 무슨 작품을 할까요? 너무너무 긴 작품을 좀 하기 또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너무 긴 작품은 앞부분만 조금씩 겉핥기처럼 이야기를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원래 이제 이거를 만든 이유가 작품 하나를 좀 깊게 파는 게 좀 작가한테 좀 중요한 덕목인데 막상 깊게 파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과제 같은 거 하나 주어지지 않는 이상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터디 모임 같은 것들을 좀 꾸준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나가면서 되게 공부가 되게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된 제가 그게 먼저 씹더가만 아니면 되게 재밌는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기획을 해본 것입니다. 도도키님 혹시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어떤 거 하면 재밌을까 같은 거? 어떤 거 하면 재밌을까요? 한번 열심히 생각해서 네. 8월 안에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 또 읽어야 되니까 봐야 되니까. 파이팅. 혹시 모아나인가요 그러면은? 모아나로 가나요? 그냥? 모아나 10월에 나와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여름이니까 모아나로 갈까요? 차라리? 모아나를 1탄을 10월에 하고 나오는군요. 10월에 2탄을 이야기하던가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하겠죠. 모아나는 나중에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러면은 모아나 곧 나오는 줄 알았어요. 모아나 10월에 나온대요. 뭘 하지? 뭘 할지 좀 더 고민을 좀 해보고 또 한 달 동안 읽어놔야 되니까 대본도 또 써야 되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고마웠고요. 네. 예, 진짜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 한 2시간 조금 됐나요? 그동안 이제 되게 즐겁게 방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럼 다들 인사 한마디씩 바이바이 인사를 한마디씩 해주시길 바랄게요. 좀 지루할 수도 있는 너무 좀 어려운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다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와 더 이제 좋은 내용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무슨 작품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매월 말에 하는 거죠? 도도피님 맞나요? 맞죠? 그쵸? 도도피님 끌려왔으면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이 모임 괜찮나요? 맞죠? 뭐 열심히 마감을 하고 또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은하기님도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또 조만간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제 방송 종료하고 저희는 또 이제 다음번 방송으로 또 올게요. 그러면 저희는 또 이제 디토크 방송은 8월 말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나중에 다시 공지할게요. 그럼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 또 뵐게요. 카바카바 바이바이. 바이바이. 카바카바. 맞습니다.